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보다시피 세금이 없을 때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보시다시피 세금이 있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날짜입니다. 4월 17일자. 자, 4월 17일자 써주시고, 자, 유형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요? 자,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팔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물건을 팔고, 자, 과세되는 재화를 팔고, 영세되는 재화를 팔고, 면세되는 재화를 팔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재화를 팔고 뭘 발행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과세 11번. 영세되는 재화를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2번. 자, 면세되는 재화를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3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세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영세는 세금이 0%인 것입니다. 0%. 자, 어떤 경우에 영세가 되느냐? 국내 사업자 간에 상대방이 수출업자예요. 자, 수출을 해가지고 그거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을 때는 나까지도 세금이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면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재화를 팔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면세되는 재화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세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으로 세금 계산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시험에서는 회계 1급 시험에서는 영세가 등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수출하고 관련되는 물품이 아직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세무 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12번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16번도. 자, 16번도 영세입니다. 12번과 16번은 영세인데 16번은 수출이지 않습니까? 물을 건너가요. 그래서 별도로 증빙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업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 신고할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12번과 16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번은 국내 사업자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증빙을 발행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16번은 아예 물 건너갔기 때문에 물을 건넜기 때문에 상대방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신고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건별하고요. 건별하고 15번.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회계 1급에서는. 그리고 카드 과세는 참 잘 나와요. 17번. 그리고 카드 면세, 카드 영세 같은 경우에도 회계 1급에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것이 현금 과세. 이 현은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 우리가 관심 있게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매출에서는 11번 요거 하고요. 13번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17번 카드 과세, 그리고 22번 현과, 이 네 가지가 시험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13, 17, 22에 대해서 자,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이죠. 자, 빨간색이었을 때는 이 부분은 팔았다라고 보셔도 돼요. 매출 자료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때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굵은 상자 테두리 보이십니까? 이렇게 굵은 상자 테두리. 자,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빨간색이니까 자,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급자. 자, 공급자가 바로 누구예요? 공급자가 바로 우리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팔았을 때는 공급자, 그리고 상대방 공급받는 자,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중에서도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등록번호하고 상호하고 성명, 이 세 가지가 바로 필수 기재사항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굵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공급받는 자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급받는 자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가짜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공급 가액하고, 그리고 세금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세금하고.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다시피 거래 명세서지 세금 계산서가 아니지요. 자, 세금 계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확실하게 눈에 띄지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급자, 우리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 상대방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 가지,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죠. 작성일자, 이거 중요합니다. 공급일자가 아니고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7가지가 되겠어요. 자,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이 7가지를 필요 기재사항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앞에가 뭐가 붙었다? 전자가 붙었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법인은 요즘에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을 어디다 한다? 이렇게 상대방 메일 보이시죠? 여기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칙은 물건이 인도되었을 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물건이 인도되는 때에 이렇게 메일, 이 담당자 메일에다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고, 다음 날까지 꼭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기간을 놓칠 수가 있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꼭 발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날 11일까지는 전송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자, 그러면 1번부터 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세금 계산서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공급자의 경우에는 공급자, 자, 3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 자, 공급받는 자는 또 이렇게 등록번호 하나만 잘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일자입니다. 이렇게 공급일자가 아니고 작성일자로 넣어주셔야 되고, 공급가액과 세액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 7가지가 필요 기재사항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시면 안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앞에 전자가 붙었어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개인인 경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이상이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은 이렇게 상대방 담당자 메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메일에다가 넣어주시고, 원래 원칙은 뭐냐면 물건이 인도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되면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쁘다 보면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급을 완료해라. 그렇게 하고 다음 날, 즉 11일까지 전송을 해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이죠. 이런 것들을 놓쳤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가산세를.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자료가 보이고요. 지금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외상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어쨌건 이거는 물건을 팔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형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품명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품명이 2개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품목이 패션 마스크하고 면 마스크하고 2개이고요. 자, 이랬을 때 또 서로 단가가 다른 상황에서는 상단에 복수거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수거래. 그래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 복수거래 눌러주셔가지고 패션 마스크 120, 단가는 5,800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면 마스크, 자, 120개 넣으시고 5,000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자, 확인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외자가 써지면서 상단에 복수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거래처, 우리가 건강 마스크니까요, 여기는 찬협상사 자, 넣어주시고, 전자, 자, 이 부분에서 원래는 발급 전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급 전송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려하지 말 것 그랬기 때문에, 잘못 봤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 2를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은 발급 전송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지워주시고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상인 경우는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계가 됐죠. 4월 17일자에 자, 대변 쪽으로 뭐가 나갔다? 상품 매출이 나갔다. 금액은 1296 빵빵빵 이렇게 나갔으면서, 자, 이거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10%를 사업자는 이걸 상대방 세금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야 되겠지만, 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외상을 했다는 거죠. 세금은 좀 주고 가지, 세금까지도 외상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금액을 보시게 되면 1425 600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방금 입력한 이 부분이 자,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자, 이렇게 회계 쪽에서 신고서 쪽으로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고서 쪽으로 오셔서, 자, 이 부분 0417, 자, 0417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야지 이 한 장 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반영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서, 자, 매출에, 과세에, 세금 계산서 여기 금액에 요거는 공급 가액이라고 불러요.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른다? 공급 가액. 그리고 이 자리는 뭐가 된다?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매출세액이 129,600원, 매입세액이 없는 관계로다가 이만큼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반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복. 자, 매출 부분은 이렇게 매출 부분은 요쪽에 세금 계산서 매출 부분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또 요 부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합계표, 자, 이 부분에 자, 여기 또 4월로만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 이렇게 4월 달 거가 여러 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가 아니고 여기로 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발급 전송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발급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전자 부분에서 이쪽 올라가서 세매가 될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여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날짜는 원래는 이게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일기 확정 기간으로 넣으셔야 되겠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그 사이에 한 건이 있었네요. 지금은 요거지요. 4월 17일자 미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체크하시고요. 자, 이 문구가 지금 뭐냐,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 금액 쓰시는 거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도 찝찝하니까 금액을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외상에다가 썼습니다. 어음 받았으면 일부 어음, 수표 받았으면 수표, 혹은 보통예금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았을 땐 현금에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 발행 쪽 있죠.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상대방 메일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메일 번호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없으면요 확인했을 때 이게 안 떠요.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자, 이 메일 부분을 여기 오셔서 회계 쪽에 거래처 등록하는 부분으로 오셔가지고 찬협상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많은 데서 언제 찾아요? 자, 그럴 때는 컨트롤 F 눌러주셔가지고 찬협상사, 자, 찍어보시면은 이렇게 찾기가 되지요. 이때 추가사항 쪽에 이 부분에 거래처 담당자 메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그런 관계로 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하셨으니까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순서를 보시면 그렇게 하고 제대로 발행 눌러주시면 상대방 담당자 메일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아직 국세청에 전송이 안 됐습니다.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로그인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매출 조회를 하셔가지고 찬협상사, 자, 미전송된 거 한 건 찾으셔서 발행을 눌러서 국세청에 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잘 됐죠. 국세청 전송 결과 매출 조회 하시면은 이렇게 두 건이 지금 뜨겠습니다. 이렇게 두 건이.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전송 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회를 눌러보시면 새로 고침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서로 거래가 빠박 났다 그래갖고 찢어버리거나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세청에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셔갖고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제대로 된 여기 지금 1, 2, 3, 4, 5, 6 이 내용 중에 해당되는 건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서 이 수정 내용도 국세청에 전송까지 또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시험에서는 회계 1급에서는 더군다나 이거 잘못 넣었어요. 그럼 이거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방금 이렇게 전송까지 끝났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매입 매출 전표에 오시면은 여기가 전자 발행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자 발행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건을 지우고 싶다 그래서 체크하고 삭제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전자 발행이 아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간다? 방금 세금 계산서 발행하셨던 곳 있지요. 자, 이 부분에서 잘 체크하시고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자, 발행 취소를 눌러주세요. 발행 취소를. 자, 그러면 국세청 요거 지금 발행 취소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자, 들어오셔가지고 방금 매출 조회를 하시면은 요 찬협상 사건 있지요. 자, 이 건에 대해서 취소를 일단 하세요. 여기서 선택된 항목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자, 취소를 하시고 나서 보시면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자, 여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조회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가 취소가 뜹니다. 자, 이렇게 취소가 떴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체크하셔갖고 발행 취소, 자, 이 부분이 뜬다는 거죠. 이 부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삭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삭제 해서 이해하셔가지고 수정된 부분을 다시 고치시면 된다는 거.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다시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건 전자 발행부터 다시 할게요. 전자 발행해서 상대명 메일에 넣어주고, 그리고 국세청에 와서 전송 한번 또 눌러주시고, 매출 조회하시고, 여기 미전송된 것을 발행 눌러가지고 전송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고 국세청 전송 결과 확인하시고, 됐지요? 그렇게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가 성공이 되었습니다.